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6-2017 안양 한라가 오지 이글스와의 원정 3연전을 수입하고 다시 4연승을 달렸습니다. 하이원은 일본 재즈 크레인즈를 상대로 1승을 추가했고 대명 킬러 웨일즈는 차이나 드래곤과의 홈 3연전에서 팀 창단 첫 연승과 함께 첫 위닝 시리즈에 성공했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64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64회 문을 열었습니다. 10월 5일 수요일 오후에 녹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김태범이고요. 오늘도 박힘찬 PD, 이연섭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지난 한 주를 돌아보겠습니다. 안양 한라와 하이원이 일본에서 북해도 원정을 다 마치고 돌아온 한 주였는데요. 안양 한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9월 28일 수요일에 일본 도마코마이에서 오지 이글스와 또 한 경기를 가졌어요. 3대2로 안양 한라가 승리했습니다. 오지 이글스가 선제골 넣고 나간 경기였는데 선제골 실점 이후에 바로 2분 뒤에 김기성 선수 동점골로 균형을 맞췄고 이 피리어드 중반에 다시 김기성 선수 골, 알렉스 플란트 선수의 연속골 나오면서 3대1 역전을 했고요. 맨 멀리 선수 한 골 있었는데 한 골차 리드를 지켰던 안양 한라였습니다. 브락 라던스키가 그 전 경기에서 타박상 부상으로 이날 결장을 했다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안양 한라가 승리를 했던 결과였네요. 김기성 선수가 동점골, 역전골 포함해서 3포인트, 김원준, 김상욱 선수도 각각 도움 2개씩 기록한 경기였습니다. 이날 좀 특이했던 게 그 카레필라 선수가 4라인 공격수로 뛰었다고 하던데 경기 보셨잖아요, 이현석 기자님?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나요? 4라인 공격수로 이제 기용이 되는 모습도 이제 간간히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단 수비수기 때문에 수비로 주로 나오고 이제 사실 한라가 갑자기 이제 또 선수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수비를 사실 4라인을 다 안 돌리거든요. 이제 3라인 하나 둘 셋 가끔 4 뭐 이런 식으로 돌리는데 그런 좀 남는 자투리 시간에 필라르 선수가 이제 4라인 공격수로 막 들어와서 좀 체구를 살린 플레이를 막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파워플레이 같은 상황에서도 제가 봤을 땐 기용이 됐었던 것 같고 스크린을 쓰는 뭐 장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성공적인 기용이었다고 봐요. 예. 어차피 수비 세 라인을 이때까지 이번 시즌 계속 돌려왔기 때문에 세 라인을 돌리는 운영이 좀 적응이 됐다 싶으면 사실 남는 4라인은 이런 식으로 좀 유용하게 가변을 하면은 사실 상대하는 입장에서도 정말 피곤하죠. 이렇게 되면 어떤 수로 막아야 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합류한 선수가 또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형국의 안양 한라네요. 10월 1일 토요일에 일본 삿포로 집결전에 들어간 안양 한라인데 바로 또 오지 이글스를 상대했습니다. 스코어가 7대1이라는 스코어가 났어요. 안양 한라의 완승이었는데요. 1피리어드 2분 만에 김상욱 선수 선제골 나왔고 바로 4분 뒤에 안준희 선수 추가골 2대0. 2피리어드에서도 이돈구, 브락 라던스키 선수 골이 나오면서 4대0. 여기서 이미 승부가 난 게 아닌가 싶어요. 2피리어드에 한 골 허용했지만 바로 또 이돈구, 알렉스 플란트, 조민호 선수까지 7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너무 쉽게 이긴 거 아닙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쉽게 이겼다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게 없는 것 같고요. 처음에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기에서 이제 오지 이글스의 다카시 선수가 다시 이제 부상에서 복귀하는 경기였거든요. 이제 첫 두 경기에서는 이제 다카시 세이지 선수가 없었는데 이 선수가 3차 이제 세 번째 경기 집결전부터는 나오면서 이러면은 사실상 오지의 이제 로스터가 확실하게 갖춰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쉽게 잡아버리면서 한라의 강력함을 유감없이 보여준 경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피리어드 이후 슈팅 수가 25대 10. 오지 이글스를 계속 압도해 나갔고요. 그냥 압도적이었어요.
김상욱, 안진희 선수 4포인트씩, 조민호 선수 3포인트 챙겼습니다. 특히 이동구 선수가 시즌 첫 골, 이제 부상 복귀해서 첫 골 신고했고 멀티골 기록하는 모습이었고, 카레일 필라 선수도 마지막 조민호 선수 골 도우면서 5경기 만에 아시아리그 첫 포인트. 뭐 이 선수한테 데뷔 포인트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첫 네. 포인트. 그리고 또 안진희 선수가 또 이날 4포인트 올리면서 지금 올 시즌 14경기에서 벌써 16포인트를 챙겼어요. 좀 기록을 보니까 김상욱, 김기성 선수에 이어서 팀 내 세 번째, 이날 경기까지 세 번째로 포인트를 많이 기록한 선수가 됐고, 지난 시즌에 경기당 0.57포인트였는데 올 시즌에 딱 2배로 뛰었습니다. 1.14포인트. 이거는 이제 안진희 선수가 사실 기량 자체가 뛰어난 선수이기도 맞지만 예. 김상욱 선수와 같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역시 약간은 좀 동반 상승. 그렇죠. 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뭐 기량 확실히 뛰어난 선수고, 근데 또 뛰어난 선수와 함께 하니까 더더욱 이제 시너지를 받는 느낌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감독 바뀐 이후에 좀 더 활용 가치가 높아지는 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제가 개막 전에 그 등번호를 올 시즌에 바꾼 선수들, 그렇죠. 안정현 선수 얘기하면서 안진희 선수도 기대가 된다고 했는데 보여주고 적중하셨네요. 있어요. 네, 보여주고 있어요. 네. 적중하는 안진희 선수 모습이. 계속 화이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 이글스가 이날 30분씩 2명의 골리가 투입이 됐더라고요. 나리사와 유타 골리, 오노다 타쿠로 골리 30분씩 뛰었는데 뭐 4실점 3실점 하고 네.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사실 뭐 골리 입장에서는 낙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성적이고요. 예. 막 그만큼 할라가 잘했다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노다 골리의 기량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확실히 할라가 확실하게 이번에는 이번 3전을 다 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해도 얘기했는데 안양할라가 오지 이글스한테 왜 이렇게 강할까요? 오지 이글스전 10연승까지 늘려갔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어서도 정말 오지 이글스를 압도했던 안양할라였고요. 바로 다음 날에 삿포로 집결전 두 번째 경기, 일본 재즈 크레인즈와의 대결에서도 6대2로 완승했습니다. 역시 1피리어드 한 2분 30초 만에 김기성 선수 선제골, 신상훈 선수 골, 1피리어드에서만 3대0으로 리드를 잡고 갔던 경기였고요. 한 골 추격을 허용했지만 또 신상훈 선수 골, 종료 직전에 조민호 선수 MT넷 골까지, 신상훈 선수가 네 번째 골까지 더했네요. 6대2 완승이었습니다. 신상훈 선수가 4골에 1도움, 김기성 선수가 또 한 골 추가하면서 시즌 14번째 골 기록했습니다. 현재 아시아리그 득점 선두에 올랐고, 김상욱 선수가 도움 3개를 추가하면서 28포인트, 포인트 부분 선두, 네, 도움 부분 선두. 이 골은 5골밖에 안 되는데 도움이 23개나 된다는 점이 또 눈길을 끄네요. 그야말로 프리미엄 플레이메이커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 두 번째 경기 크레인즈와의 경기에서 이제 러베키오 선수가 폭발을 하면서 아주 뭐 쓰라린 패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완벽하게 복수하는 모습이 나왔고, 이번 삿포로 의견전에서 특히 어느 한 라인에 딱 집중되는 모습이 아니라 뭐 계속 그게 달라지는 부분이 좀 인상 깊다면 인상 깊은 부분이었습니다. 뭐 이 경기에서도 확실하게 그런 부분이 나왔고요. 앞으로 이렇다면 계속 잘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예. 이번 북해도 원정 6연전 5승 1패, 승점 15점으로 끝냈습니다. 10연승 끝났는데 다시 4연승 했고요. 지금 시즌 첫 15경기 치렀는데 14승 1패, 승점 42점. 뭐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나가고 있어요. 그 시즌 전에 예상할 때 안양할라를 너무 과소평가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저희들끼리 좀 나왔었는데, 이 정도로 잘할 줄은 몰랐는데요. 예, 저는 이제 이 이유가 위기를 잘 극복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첫 경기에서 사실 이동구 선수 부상이 나오고 문국환 선수도 부상으로 나오면서 선수가 좀 부족한데 부상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나왔어요.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무너진 게 아니라 잘 극복을 해냈고, 이런 상황에서 사할린까지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서 기세가 올라갔는데, 여기다가 부상 선수들은 다 복귀하고 외국인 선수까지 한 명 추가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뭐 이제 그 기세를 유지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예. 홋카이도식 6연전이 그 부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잘 유지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의 주장이었던 박우상 선수가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더 잘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박우상 선수도 돌아올 텐데 그렇죠. 뭐 더 세지겠네요. 진짜 이게 박우상 선수가 3라인, 4라인 센터를 봐야 된다는 자체가 안양할라가 얼마나 선수진이 두터운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가는 안양할라인데 그 불안 요소를 그나마 하나 좀 꼽아주신다고 하셨어요. 예, 이 부분은 확실히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델튼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지금 모든 경기를 다 출전했어요. 맷달튼 꼴리가 혼자서 15경기 모두 나왔고 지금 황현호 선수, 김동욱 선수가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 가면 갈수록 문제가 될 확률이 큽니다. 이제 아무래도 꼴리가 사실 48경기가 한 시즌인데 그걸 지금 다 출장하는 페이스로 가고 있거든요. 예. 이제 이 부분이 된다면은 플레이오프도 그렇고 후반기에 체력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는 스케이터와 다르게 많이 뛰어도 20분, 30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60분을 다 뛴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분명히 누적되는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거기에다가 맷달튼 같은 경우에는 기아 선수면서 국가대표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예. 중간중간에 이제 그 A매치나 그런 대회들이 있는데 쉬지도 못할 거란 말이에요. 국가대표 일정도 소화해야 다 된다. 출전을 할 거란 말이죠. 거기에서도. 네. 그러면은 그 누적도는 이제 더 크겠죠. 사실 개인적인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이제 저는 안양할라가 주전 골리와 백업 골리의 실력 차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백업 골리 카드를 막 기용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더 생각해 본다면 조금은 할라 입장에서도 좀 달튼 선수의 의존도를 약간은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지난 15경기 과정을 보면 백업 골리, 다른 골리를 기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있었다고도 보는데 대면 킬러 웨일전도 있었고 그렇죠. 차이나 드래곤전도 있었고 그 일정상으로 봤을 때 다른 팀들 같은 경우면 이 정도 15경기 치르면은 중간중간에 다른 골리를 좀 기용을 해가면서 연전을 치르지 않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운영을 보여주는데 지금 안양하라는 맷달튼 선수 혼자 다 나왔거든요. 이게 어떤 감독의 스타일인 건지 아니면 말씀 주신 대로 이 주전 골리와 백업 골리의 기량차에 의한 어떤 믿음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맷달튼 콜리가 워낙 체력적으로 유지가 잘 돼 있어서 준비가 잘 돼 있어서 이런 건지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조금 다른 팀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감독 성향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시즌 초반에 어려운 상황을 갖고 시작한 안양할라였잖아요. 그래서 시즌 초반에 좀 흔들릴 수 있는 기강을 바로 잡으려면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일부러 더 맷달튼 콜리를 더 비중 있게 기용을 한 거일 수도 있고 오히려 이렇게 승점을 많이 벌어놨으니까 시즌 후반부에 가면서 플레이오프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오히려 그때 가서는 더 좀 더 로테이션을 가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일단 혼자서 꾸려가는 상황에서 승점을 좀 많이 생겨놨다는 거는 그래도 다행인 측면으로 볼 수가 일단은 있겠군요. 팀의 전반적인 이제 라인별로 밸런스나 안정화가 많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좀 더 좀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네. 그렇군요. 자, 안양할라 성공적인 원정 일정을 마치고 이제 10월 15일부터 다음 주 주말부터 홈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드디어 돌아오네요. 네. 그리고 하이원 역시 같은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9월 28일 수요일에 일본 제지 크레인즈전 일본 쿠시로에서 4대2 크레인즈가 승리했습니다. 1피리어드 종료 직전에 러베키오 선수 선제골, 크레인즈가 1대0으로 앞선 채 1피를 마쳤는데 2피리어드에 유신철 선수 동점골, 바로 1분 뒤에 권태환 선수 역전골, 2대1로 이들을 잡았어요, 하이원이. 그런데 이제 3피리어드에 또 시게노 슌스케 선수의 골 이후에 또 2골 더 내주면서 3피리어드에서만 3실점으로 역전패를 했습니다. 9월 25일 오지이글스전에서도 3피리어드면 4실점으로 역전패를 당했는데 또 3피리어드 문제가 나왔던 경기였네요. 슈팅 수도 보니까 18대 7. 3피리어드가 계속 문제가 됐었죠. 이날 경기까지. 그러니까 리드를 잡았을 때
상대방이 이제 지고 있으면 3피리어드는 굉장히 거세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대처가 약간은 떨어진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유신철 선수가 이 피리어드 동점골 넣었는데요. 이게 아시아리그 데뷔골이 됐습니다. 지난 시즌에 16경기에서 골은 없었고 도움 1개만 있었는데 유신철 선수 개인으로서는 아주 의미 있는 골이 됐던 경기였습니다. 10월 1일 하이원도 삿포로 집결전에 나섰죠. 역시 크레인즈와의 대결. 슛아웃까지 갔는데 하이원이 4대3으로 승리를 했어요. 역시 크레인즈가 선제골로 앞서 나갔던 경기였는데 2피리어드 중반에 신영윤 선수 동점골, 3피리어드에 타일러 브리클러 선수의 골로 2대1 역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동점골 허용을 했고 종료 4분을 남겨놓고 스위프트 선수 골로 3대2 리드를 잡고 이제 이기는가 했는데 마지막에 3피리어드 26초 남겨놓고 동점골을 먹었어요. 그리고 3대3 스코어로 연장에 갔고요. 결국 결정을 지어준 선수는 마이클 스위프트 선수였습니다. 승부샷에서 하이원이 승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3피리어드 악몽이 나오나 했는데 그래도 승부샷에서 이기면서 크레인즈와의 3연전에서 위닝 시리즈를 했어요. 이 부분은 정말 의미가 있죠. 사실 크레인즈가 지금 초반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크레인즈는 제가 봤을 때 4강 그 이상을 노릴 수 있는 전력이라고 생각은 해요. 예. 근데 지금 4강이 이렇게 좀 지금은 4강 구도가 약간 그려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4강이 들기가 힘들다라고 보았을 때 이러면은 이제 하이원과 크레인즈가 사실 5, 6위 싸움을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여기서 이제 하이원이 확실히 기선제압을 어떻게 보면 원정에서 기선제압을 한 느낌이라 하이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크레인즈와의 시리즈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크레인즈 마지막 골을 보니까 엠티넷까지 하는 총 공세에서 넣었던 골이어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예, 그래도 해외 원정에서 위닝 시리즈 가져왔으니까 하이원은 좀 마음 편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크레인즈전은. 근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어쨌든 승점 3점을 고스란히 딸 수 있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3피리어드 공세에 이제 또 말려가지고 연장에 돌입했다는 자체는 역시나 또 과제는 있다. 그렇죠. 네. 3피리어드에 대한 볼 수 있을 것 부담감은 같습니다. 계속 연장되는 것 같은데 좀 더 봐야겠죠. 예. 사실 또 이제 또 이 경기에 또 스위프트가 또 맹활약을 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데 사실 스위프트가 가끔 쓸데없는 페널티를 범하기는 하지만 역시나 이런 모습에서 하이원은 스위프트를 이제 보낼 수가 없다. 해결사예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 네. 근데 또 최근에는 많이 얌전해졌어요. 그렇죠. 예,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지난 세계 선수권 때 우리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굉장히 이 나이를 들면서 그렇죠. 이제는 성숙해졌어요. 네. 10월 2일 다음 날에 삿포로 직결전 마지막 경기 치렀죠. 오지 이글스와의 경기 4대3으로 하이원이 아쉽게 역전패를 했습니다. 1피리어드에 브라이언 영, 유신철 선수의 골로 2대0으로 앞서 나갔거든요. 2피리어드에 한 골을 실점했고 권태환 선수 바로 또 추가골이 나오면서 3대1까지 리드를 했습니다. 그런데 2피리어드 종료 직전에 쿠지 슈웨이 선수에게 실점하면서 한 골 차로 쫓겼고요. 3피리어드 중반 이후에 라이언 콜드웰, 사토쇼 선수에게 연속골 내주고 3대4로 또 역전패를 했습니다. 또 3피리어드 악몽인데요. 이게 참 오지 이글스와 이번에 3번 모두 다 좋은 경기를 했는데 다 아쉬운 패배가 됐어요. 그중에 이제 2번의 3피리어드 역전패가 있었고요. 좀 더 그 기록을 파보면 올 시즌에 하이원이 총 37실점을 하고 있는데 3피리어드 이후 실점이 17실점이거든요. 전체 실점의 46%를 차지하고 있고요. 반면에 올 시즌 총 득점 29득점 중에서 3피리어드 이후 득점이 5득점에 불과합니다. 전체의 17%. 그러니까 결국 이 3피리어드의 지금 골 득실이 5득점 17실점 마이너스 12인데 이것이 곧 지금 5번의 역전패로 이어지고 있어요. 총 8패 중에 5번의 역전패입니다. 요거 좀 3피리어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이게 단순히 지금 체력적인 문제로 봐야 됩니까? 무슨 문제라고 봐야 됩니까? 글쎄요. 정신적인 멘탈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예, 하이원도 대명만큼이나 루키 선수들이 많이 포진돼 있는 팀이다 보니까 새 얼굴들도 많고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라인메이트 조합은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고 있는데 공수 조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뒤로 갈수록 좀 안 맞는 부분, 멘탈적이나 아니면 체력적으로나 부담이 되는 부분 요소가 있겠죠.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됐겠고 저희가 확인할 정도면은 뭐 팀 자체적으로도 네. 분명 문제 진단이 됐을 거고 뭐 차이나 드래곤전 이번 주에 하는 거를 기점으로 해서 고쳐 나가겠죠. 이현섭 기자님은 이 3피리어드의 하이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잠그는 운영에 대한 확실한 이제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피리어드를 앞서고 시작을 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따라잡기 위해서 정말 맹공을 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잠그는 운영이 안 됐다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오지전 사실 3피리어드 사실점은 이 부분은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고 지금 이 경기를 다 잡을 수 있었어요. 이 경기를 만약에 다 잡았다면은 하이원의 순위가 정말 많이 올라갔겠죠. 승점을 많이 손해본 3피리어드 그렇죠. 결과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결국 9점을 손해본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지금 1점 정도로 3위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좀 그리고 박계영 골리가 항상 이런 부분에서 연루되었다는 부분도 약간은 이제 박계영 골리가 이제 시즌 전 부상이 있었는데 아직 몸 상태가 제대로 돌아오지 않지 않았나 예.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분명히 이 부분은 좀 장단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예전에는 박성재 선수에게만 의존을 해왔었고 성적을 내왔습니다. 근데 박성재 선수가 너무 맨날 나오다 보니까 이제 체력 부분에서 항상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근데 박계현 선수가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계속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은 계속 박성재 선수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또 똑같은 시나리오가 나오겠죠. 이 부분에서 빨리 박계현 골리가 좀 제 기량을 찾아내는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참 안타까운 게 공교롭게도 이번 일본 원정 6연전 중에 지금 3번의 역전패 경기가 모두 지금 박기훈 골리 출장 경기라서 박기훈 골리가 올 시즌 이제 3번 출장했는데 그 3번 다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좀 고민도 좀 따를 것 같고요. 네. 뭐 선수 본인이 제일 속상해하겠네요. 예. 그렇죠. 네. 본인도 팀에게 많이 좀 어떻게 보면 미안할 건 아닌데 미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안양알라와 하이원이 일본 원정을 마치고 돌아왔고요. 이제 두 팀 모두 홈 경기에 들어갑니다. 또 홈에서 또 나름 두 팀 다 괜찮은 결과를 들고 왔기 때문에 그렇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홈에서 또 좋은 경기가 기대가 되네요. 잠시 후에 이어가 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얘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대명 킬러 웨일즈입니다. 10월 1일, 10월 2일, 10월 4일 인천 선악국제빙상장에서 홈경기 차이나 드래곤과의 정말 빅매치, 다른 의미에서 빅매치 3연전을 치렀습니다. 대단한 3연전이었어요. 예. 하나씩 살펴보죠. 1차전 10월 1일 연장 승부 갔죠. 너무나 아쉬운 결과 얘기를 해볼 텐데요. 4대5로 패했죠. 1피리어드 초반에 선제골을 줬는데 바로 2분 30초 뒤에 브렛 파넴 선수의 동점골 나왔고요. 2피리어드 들어서 이동근 선수가 파워플레이 찬스를 다 살리면서 3대1로 역전에 성공을 했던 대명이었습니다. 2피리어드 중반에 이시오카 빈 선수 추격골 나오면서 쫓겼는데 3분 뒤에 바로 아담 에스테콜렛 선수 골 4대2로 달아났고요. 하지만 대명도 3피리어드가 아쉬웠네요. 3피리어드 중반 이후에 다시 이시오카 빈 선수에게 골 내줬고 3피리어드 2분 11초를 남기고 카시노 요시카즈 선수 동점골 내주면서 4대4 연장으로 또 갑니다. 대명만 올 시즌 3번째 연장을 치렀고요. 그런데 이제 연장 1분 9초 만에 마티 나타넨 선수에게 결승골을 내주고 정말 뼈아픈 역전패, 통안의 역전패가 됐습니다. 아쉬웠어요. 현장에서 보셨잖아요. 네, 뭐 아쉬운 건 아쉬운 건데, 네. 뭐 차이나 드래곤이 잘해서 이겼다기보다는 대명의 뭐 아이스박스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잔신수가 이제 골로 실점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더 아쉬웠던 것 같아요. 패배보다도. 네. 뼈아픈 역전패가 됐는데 차이나 드래곤
이시오카 빈 2골 1개 어시스트. 스카파니가 골은 없었지만 도움 4개를 했고요. 마티 나타네 선수 연장 결승골 포함해서 3포인트. 결국 이 세 선수의 조합이 마지막 연장에서도 결정골이 나왔습니다. 아담 에스토콜렛, 이동구 선수 3경기 연속골 했는데 좀 빛이 발했던 아쉬운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또 무거운 마음에 선수를 만나셨다고요? 예, 뭐 그 무거운 마음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분위기 안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죠. 분위기는 이제 져서 아쉽다라기보다는 이제 선수들 개개인마다 이제 작은 실수들이 겹치다 보니까 그런 턴오버에 대한 아쉬움이 좀 더 많이 있던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일 아쉬움이 컸던 선수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데미안 킬러 웨일즈 이승원 선수 네. 만나봤는데요. 이동민 선수의 2번째 골 때 도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승원 선수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감독님이랑 저희 베테랑 형들도 계속 말씀하셨던 게 차이나가 약한 팀이 아니고 후반까지 한 방에 있는 팀이니까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집중하면서 경기하라고 했는데 그걸 못 지킨 게 굉장히 아쉽고 특히 마지막 3피리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미스로 실점한 게 많아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근데 형들이 그래도 되게 많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범지 형 같은 경우는 항상 자신감 있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미스도 좋고 좋은 플레이도 좋으니까 무조건 자신 있게 하라고 하시고 특히 감독님도 그 자신감을 많이 실어주시는 편이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충족시켜 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 팀 내에서 방심하거나 저희 미스로 실점하는 일이 없도록 이제 좀 키퍼를 디펜스로서 많이 도와줄 수 있는 플레이들을 많이 하면서 슛을 최대한 줄여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승원 선수였는데 역시 그 역전패에 대한 아쉬움이 큰 것 같아요. 경기 끝까지 좀 집중력을 키워야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골리에 도움이 되는 수비수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또 인상적이네요. 예, 뭐 항상 타일러 하이먼 선수가 뭐 슈퍼 세이브를 비롯해서 많은 슈팅과 세이브를 보여주는 거는 맞는데 그게 뭐 일단은 1차적으로는 예, 공격수 수비수들이 이제 수비할 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커버가 돼 줘야 되는데 약간은 부족한 게 없지 않아 있죠. 예. 네. 그런 상황에서 나왔던 멘트였던 것 같고요. 뭐 이승원 선수 스스로도 뭐 자신의 실수가 실점으로 이어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뭐 비단 이승원 선수뿐만 아니라 네, 이날 많은 선수들이 실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뭐 그것 때문에 자책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네. 안 해야 돼. 앞으로 안 해야 되는 게 이제 더 중요한 거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예, 있었던 인터뷰였네요. 네. 그렇네요. 데미안 킬러 웨일즈가 아쉬운 역전패로 인해서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았을까 했는데 바로 다음 날에 서력을 했습니다. 1피리어드 시작부터 아담 에스토클렛 선수가 연속골을 터뜨리면서 출발을 했고 브렛 파넴, 이봉진 선수 골이 이어지면서 1피리어드에서만 4대0으로 리드를 잡고 갔어요. 2피리어드에 그 투맨 어드밴티지 상황에서 차이나 드래곤이 살렸고요. 2골을 만들었는데 이후에 이동근, 브렛 파넴 선수 추가골이 터지면서 6대3으로 전날의 역전패를 아주 멋지게 서력했던 경기였습니다. 경기는 이제 1피리어드 때 쉽게 골이 나면서 쉽게 풀려갔던 경기였는데 너무 쉽게 풀렸지 않았나. 그래서 좀 더 양팀 다 좀 정신줄을 놓고 한 게임이 아닌가. 예, 슈팅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46대40. 막 서로 엄청 때렸거든요. 예, 그만큼 찬스들도 많았고 그 부분 이제 그런 찬스를 결정지은 능력에서는 이제 데미안 킬러 웨일즈가 좀 더 앞섰던 경기였던 것 같은데 예. 이 피리어드 중반 때 한창 치고받을 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글쎄요, 뭐 수비는 둘째고 일단은 막 공격만 신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와서 약간은 좀 양팀 다 이게 정리가 안 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 1차전 때부터 3차전까지 골고루 계속 반복 노출이 됐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뭐 하위권에 있는 팀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자주 그런 모습들이 나왔던 것 같고 다행히인 거죠. 네, 1피리어드 때 4골 벌어놓은 게. 네. 데미안 경기 보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출발하고 이렇게 경기를 좀 편안하게 즐겼다는 게 그랬나요? 있었나. 저는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저는 되게 조마조마했거든요. 그 5대3 파워플레이를 연속으로 2번 내주면서 그때마다 다 골을 실점을 했었기 때문에 또 차이나 드래곤전만큼은 또 이런 판정이나 페널티 부분이 어떻게 언제 어디서 또 터질지 모르는 거여서 네. 2골짜까지 쫓겼을 때는 좀 불안불안했었습니다. 네. 이게 처음이지 않나요? 이렇게 좀 큰 점수 차로 이겼던. 벅스전 때도 6대3 승리가 한 번 있었고요. 마지막에 그렇죠. 네. 그러네요. 근데 이제 1피리어드 때 4골을 넣었었던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죠. 그렇습니다. 한 피리어드에 4골. 네. 네. 슈팅도 20개나 때렸어요. 와. 올 시즌 뭐 최고의 경기로 뭐 꼽을 수도 있는 그런 경기력은 최고는 아니지만 아닙니까? 네. 경기력은 최고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 분위기만큼 결과물로만. 네. 흐름을 초기에 이제 흐름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경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담 에스토클렛, 이동근 이 두 선수 모두 4경기 연속골 상승세를 계속 이어갔고요. 브렛 파넴 선수가 2골 1도움, 이봉진 선수도 1골에 2개 도움, 3포인트씩 기록을 해줬습니다. 데미안 킬러 웨일즈가 시즌 3승째, 승점 10점째를 올리는 승리였습니다. 지금 영상을 봤는데요. 부주장 오연호 선수가 또 승리 댄스 세리머니를 하던데 너무 부끄러워하던데요. 일단 너무 부끄러워하던데 진짜. 약간은 뜬금없이 하는 경향이 있어서 네. 지난 승리 때처럼 이렇게 다 모여 있을 때 하면은 좀 덜 부끄러움을 탔을 텐데 홀로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네요. 네. 아주 수줍은 세레머니와 함께 그래도 승리의 기쁨만큼은 뭐 대단했던 경기였습니다. 이날 경기 이후에 데미안 킬러 웨일즈 이호성 선수를 만나보셨다고요? 예, 뭐 그 전부터 계속 이호성 선수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기회가 없었다가 이번에 한번 하게 됐고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어제는 진짜 아쉽게 져가지고 진짜 팀적으로도 힘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이기게 돼가지고 좀 그리고 또 골이 쉽게 들어가니까 편하게 이긴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마이너가 많아가지고 5대3을 많이 당해서 좀 아쉽게 실점을 해가지고 좀 저는 좀 골 먹은 게 좀 아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선배님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봤는데 저희가 계속 자신 없이 계속 한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진짜 자신 있게 뭐 실수를 해도 진짜 자신 있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오늘 경기에 임했고요. 그리고 계속 열심히 뛰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화요일날도 오늘같이 진짜 다 자신 있게 플레이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좀 큰 점수차로 이길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데미안 킬러 웨일즈의 수비수 이호성 선수였습니다. 두 번째 골에서 도움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네. 승리의 기쁨 그리고 실점의 아쉬움이 교차하는 그런 멘트를 해줬고요. 뭐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 뭐 이승원 전날의 이승원 선수와 마찬가지로 이제 루키면서 계속 출장 시간이 계속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수비수들이다 보니까 그런 자신감을 얻는 방법, 자신감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참 선수들한테 배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승원 선수도 그렇고 이호성 선수도 그렇고 성장폭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이호성 선수가 이 인터뷰 후에 기를 받았는지 다음 경기에서 아시아리그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시작하자마자 10월 4일 차이나 드래곤과의 3차전이었습니다. 1피리어드에 이호성 선수 선제골, 본인의 아시아리그 데뷔골이 터졌고요. 리드를 잡았던 데미안이었습니다. 2피리어드 들어서 역전을 허용했어요. 스카파니, 스즈키 마사이토 선수 골로 차이나 드래곤이 역전을 했는데 하지만 역전골 허용 이후에 1분 만에 이봉진 선수의 동점골로 2대2 균형을 맞췄고요. 3피리어드 들어가서 중반에 브렛 파넴 선수의 재역전골, 윤상원 선수의 추가골이 잇따라 터지면서 4대2로 리드를 잡은 데미안이었습니다. 3피리어드 종료 3분 남기고 실점을 하는 바람에 한 골차로 쫓겨서 조금 불안했는데요. 하지만 그 불안감도 잠시였죠. 46초 뒤에 바로 이봉진 선수가 쐐기골 넣으면서
5대3으로 대명 킬러 웨일즈가 또 승리했습니다. 팀 창단 후 첫 연승, 첫 위닝 시리즈. 아주 역사를 또 쓰는 그런 경기가 됐네요. 이호성 선수 첫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아담 에스토클렛 선수의 공이 형격했다고 보고요. 예. 앞에서 스크린을 정말 기가 막히게 서주는 바람에 하시모토 골리가 퍽을 놓쳤죠. 시야에서 놓쳐서 들어갔던 골이었고 전날 경기 그다음에 1차전 경기와 계속 연장되는 이야기인데 뭐 중간중간 불안했던 흐름들은 계속 있었는데 이날 경기만큼은 그래도 흐름은 내줄지언정 주도권은 뺏기지 않는 반대로 얘기했네요. 주도권은 내줄지언정 흐름은 뺏기지 않는. 네. 무슨 얘기인가요? 주도권은 내줬는데 흐름은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전 경기들을 되돌아보면은 주도권과 흐름을 둘 다 내주는 경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 뭐 앞서고 있다 하더라도 한 번 실점을 했고 뭐 역전을 허용하면은 그 이후로 와르르 무너지는. 그래서 흐름마저 다 내주는 그런 경기들이 줄을 잃었다면은 최근에 들어서 그리고 뭐 이번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역전을 허용을 했더라 하더라도 이 친구들이 이제 멘탈이 무너지거나 아니면은 경기력이 막 우왕좌왕되는 그런 게 없이 오히려 이제 자신들만의 플레이를 계속 이어갔다라는 거. 예. 그러면서 빠르게 이제 다시 추가 득점을 만들어냈다라는 거가 뭐 이번 시즌 들어서는 처음 있었던 경기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뭐 지난 회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거를 성장하는 폭을 보여주진 못하지만 하나하나 두 개도 아니고 하나하나 발전돼 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서 네. 이번 시리즈에서는 그런 뭐 흐름 싸움에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더 발전된 모습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렇네요. 이번 차이나 드래곤과의 3연전에서 2승 1패, 승점 7점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니코 아이스벅스 3연전, 이번 차이나 드래곤 3연전, 홈 6연전이 승점을 챙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봤었는데 결국은 걸려있던 18점 중에서 11점을 챙겼어요. 성공인 아닙니까?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이현숙 기자님은 또 성공이라고 하시겠죠? 예,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절반. 지난 지난주와- 회랑 똑같네요? 네, 같습니다. 네. 네, 홈이라면은 응당, 그러니까 뭐 지난주와 똑같은 말씀인데요. 예, 대명도 이제 뭐 꼴찌 싸움, 꼴찌 탈출 이런 게 목표가 아니라 6강을 목표로 두고 있는 팀이라고 이전부터 말을 해왔으니까 네. 그런 팀이라면은 응당, 15점 이상은 가져가야 성공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1점을 챙겼다라는 거는 그런 목표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절반의 성공이라 예.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성공이 맞긴 하죠. 네. 제가 성공이라고 본 이유는 이 세 팀이 사실 7, 8, 9위 경쟁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팀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세 팀을 플레이오프권이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예. 네, 저도 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좀 냉정하다면 냉정할 수 있는데 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이제 이 세 팀이 이제 서로 이제 지름탕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위를 점했다는 부분이 뭐 어쨌든 홈 시리즈긴 하지만 어쨌든 우위를 점했다는 부분이 저는 이제 굉장한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분위기가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기분 좋게 인터뷰를 했을 것 같은데 이봉진 선수를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봉진 선수가 이날 두 골에 도움 한 개인데 이게 진짜 알짜배기 포인트였어요. 다. 동점골 상황이 그렇죠. 역전 허용 후에 바로 2대2 만드는 동점골. 베스트였죠. 네. 요거 아주 그 골 장면이 시원했습니다. 네, 지난 하이원전을 연상케 하는 네. 그런 장면이었고 시원시원한 빠른 판단에 의한 그런 슈팅이 참 멋있었고 그다음에 뭐 역전골 브레파넴 선수 골을 도왔던 그렇죠. 그런 원터치 패스도 기가 막혔고 그다음에 좀 추격당할 수 있는 시점에서도 마지막 쐐기골을 박아놓는 그렇죠. 그 마지막 골 넣은 다음에 이제 됐다. 네, 그 이겼다. 표정과 그 분위기.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최근 뭐 벅스전 때는 이렇다 활약이 없어서 좀 걱정이 있었는데 차이나 드래곤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나왔던 이봉진 선수였습니다. 네, 이봉진 선수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1피에 이기고 있다가 2피에 역전당해가지고 힘들게 가는 거 아닌가 많이 생각했는데 다행히 동점골 쉽게 들어가고 3피에 저희가 선수들이 끝까지 열심히 해줘가지고 이기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니코전 때 좀
몸 관리가 이상했던 건 아닌데 스케이트 날이 좀 자주 씹히고 그래가지고 플레이하는데 되게 불만족스러웠는데 하면서 이제 차이나전 하면서 자신감도 얻고 슛 쐈는데 쉽게 골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신감을 얻어서 이렇게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니코전 때 쓰던 저희들 라인메이트끼리의 브레이크아웃이 있었고, 두 번째로 차이나전에는 브레파넴 선수가 차이나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편하게 한 명이 하이 뛰고 두 명이 양 갈래로 뛰어서 하면은 쉽게 나올 수 있다고 알려줘서 그 브레이크아웃을 했던 게 쉽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 6연전 하고 한 달 정도 쉬니까 6연전 때 저희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많은 승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게 저희 팀의 지금 목표입니다. 네, 이날 대활약으로 팀 승리를 주도했던 이봉진 선수였습니다. 일본 6연전에서 최대한 승리를 따내겠다는 각오를 밝혀줬는데 그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브렛파넴 선수의 얘기였어요. 네. 차이나 드래곤에서 활약했던 브렛파넴 선수가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뭐 한 6경기, 7경기들을 치르면서 이제 데미안 킬러 웨일즈도 어느 정도 공격 라인이 정리가 돼가고 있죠. 그래서 1라인에는 지금 뭐 아담, 윤상원, 이동근 이렇게 선수들이 뭐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렛파넴, 이동민, 이봉진 이렇게 갖추고 있는데 이렇게 호흡들을 갖추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차이나 드래곤전을 준비를 하면서 브레파넴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2시즌을 거기서 뛰었었기 때문에 네. 이런 선수들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공격할 때 어떻게 풀어나가면 더 편하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게 그대로 통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축 선수들의 대부분이 이제 차이나에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인 외국인 선수라든지, 그리고 이제 감독도 똑같은 분이죠. 아라키 감독이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그 장단점을 파악한 부분이 틀어지지 않고, 올 시즌에 틀어지지 않고 그 부분이 잘 파악을 해서 잘 알려줘서 좋은 시리즈를 치른 것 같습니다. 네. 데미형 입장에서는 차이나 드래곤전에서 브렛파넴 선수의 역할이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네요. 자, 데미형 킬러 웨일즈가 첫 연승과 첫 위닝 시리즈로 이번 차이나 드래곤과의 3연전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데미형은 이제 일본 원정을 가게 되는데요. 네. 자신감 충만하게 떠날 수 있게 됐네요. 데미형 킬러 웨일즈의 3연전 살펴봤습니다. 아샤리가 아이사키 지난 한 주 얘기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일본 하치노에에서 있었던 도호쿠 프리블레이즈와 사할린의 3연전 돌아보겠습니다. 10월 1일 1차전 3대2로 프리블레이즈가 승리했습니다. 35분 동안 0대0의 스코어로 가다가 이 피리어드 중반에 루슬란 베르니코프 선수가 0대0을 깼고요. 1분 뒤에 나나카리오의 동점골, 그리고 30초 뒤에 안드레이 골리셰프의 추가골, 그 1분 35초 사이에 3골이 터지면서 2대1로 사할린이 리드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프리블레이즈가 3피리어드에 카와이 타쿠마, 히라노 유시로의 골이 터지면서 3대2로 역전승을 가져갔던 경기였습니다. 사할린의 그 데니스 코로바예프 골리가 4경기 만에 다시 등장했는데 역전패가 됐어요. 올 시즌에 코로바예프 골리 4경기 나와서 1승 3패째를 기록했습니다. 그 1승이 데미안 킬러 웨일즈와의 홈 개막전이었는데 썩 지금 출장했는데 기록이 좋지 콜바이프 않아요. 선수가 부진하면서 지금 사할린 자체가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는 않지만, 그리고 콜바이프 선수 또 부진을 하니까 또 더 안 좋은 것 같고요. 이 경기는 또 히라노 유시로 선수가 이제 ECHL 트라이아웃 가기 전에 마지막 경기였는데 결승골을 선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팀의 마지막 좋은 선물을 안겨주고 떠나게 됐네요.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결정 지어주고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바로 다음날 10월 2일 2차전 역시 프리블레이즈가 한 골차 승리를 했습니다. 스코어 2대1. 1피리어드 종료 직전에 시노하라 코타의 선제골, 2피리어드에 안드레이 골리셰프 선수의 동점골, 1대1이 됐고요. 3피리어드 중반에 맷 퍼프 선수의 골이 결승골이 됐습니다. 프리블레이즈가 히라노 유시로가 결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할린의 연승을 거뒀던 경기였습니다. 첫 골을 굉장히 이제 시노하라 코타 선수가 이제 순간 딱
프리가 된 상황에서 슬랩샷으로 잘 넣어줬고요. 그 부분이 이제 출발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사실 사할린이 정말 잡을 수 있는 게임이었는데 예. 공격을 하는데 계속 포스트에 맞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한 5번 정도 포스트에 맞았던 것 같습니다. 어허. 이제 슈팅 수도 굉장히 많고 전반적으로 흐름도 잘 가져왔는데 이제 득점을 해내지 못하면서 이제 결국 패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이 경기에서 좀 보셔야 될 게 정말 석연찮은 판정이 중간에 한번 나왔습니다. 쿠마가이 고우시 선수가 체킹이 딱 들어갔는데 그렇게 부정적인 체킹은 아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선수가 너무 좀 코피가 났습니다. 그 러시아 선수. 근데 바로 이제 그 결과만을 보고 이제 메이저 페널티에 게임 미스 컨덕트를 줘서 쿠마가이 고우시 선수는 나갔습니다. 근데 그 뒤에 더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그 뒤에 별로 그런 상황도 없었는데 네. 맷 포프 선수가 동시에 그 언스포츠맨 라이트 컨덕트로 2분 퇴장이 됐어요. 그래서 5대3 상황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여기서 사실 이제 사할린이 다시 경기를 가져올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득점에 실패하면서 이걸 이제 블레이즈가 잘 막아내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5분 파워플레이 메이저 하나에 마이너 하나였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시간 숏핸디드 상황이었는데 이걸 네. 잘 막아내면서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코피를 보고 그런 페널티를 이게 정말 아무것도 풀어냈을까요? 아니었는데 사실 이제 아시아리그를 보면 정말 결과론적인 페널티가 정말 많이 나와요. 예. 이제 체킹 자체는 전혀 페널티가 플레이 아닌데 자체는 그렇게 그 정도 페널티를 받을 만한 예, 플레이는 다시 아닌데 플레이를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근데 선수가 못 일어나는 이유로 뭐 쓰러져 넌 메이저. 있다든지 예. 근데 피가 난다든지 선수가 들것에 실려 나가면 넌 메이저. 너는 더블 마이너.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이제 고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확실히 뭐 리그 관계자들이 러시아 심판에 대한 이제 못 믿어온 시선을 보내는 게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나 싶어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사할린이 그런 판정을 업어서 없고도 이기지 기회를 못했어요. 잡았는데 네. 심판이 못 먹었네요. 예. 만들어 줬는데도 못 먹었습니다. 네. 네. 프리블레이즈가 이 경기 승리로 8연승을 달렸습니다. 승점 24점을 챙기는 8연승. 반면에 사할린은 지난 시즌에 프리블레이즈에게 참 잘했는데 5승 그렇죠. 1패를 했었잖아요. 근데도 연패를 당했어요, 올 시즌. 근데 올 시즌 11경기 만에 지금 5패째를 당하는 경기 결과였습니다. 그 6승이 하이원에게 3승, 대명에게 3승이었고요. 근데 지금 지난 시즌에는 3피리어드 이내 패배했던 게 7번밖에 안 됐어요. 근데 올 시즌에 11경기 만에 벌써 5번을 패하는 사할린인데 글쎄요. 사할린이 초반에 너무 삐걱거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사할린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장점이 되고 단점이 되는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아드미랄 블라디보스토크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마이너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런 부분이 정립된 라인을 확립하기가 정말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뭐 사실 1라인의 파괴력이 좋다면은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낼 수 있는 게 아시아리그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 지금 1라인만 봐도 에레민과 베르니코프를 제외하면은 그 옆에 윙은 왔다 갔다 합니다. 예전에 안양전 같은 경우에는 키릴 보로닌 선수가 이제 아드미랄 선수인데 이 선수가 잠깐 와서 이 선수가 윙을 봤다가 지금은 볼로셴코 선수가 보고 있어요. 예.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또 여기도 라인을 못 찾는 느낌이고 그리고 플레이를 봐도 좀 개개인의 기량이 좀 많이 의존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별로 의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보겠다는 의욕이 생각보다 별로 나타나지가 않고 있어요. 좀 설렁설렁하고 예전 같은 그런 좀 압도적인 모습, 열심히 하는 모습 이런 부분이 약간은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봐서 사실 이제 블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완전 뭐 정반대에 있는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제 크리스 감독이 이제 그런 플레이를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설렁설렁하고 하는 그런 플레이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무조건 스케이트 열심히 뛰고 이런 걸 강조해서 결국 여기서 차이가 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팀 스포츠니까 네. 조직력이 개인 기량을 더 우위에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경기가 될 것 같네요. 네. 그 좋은 선수들인데 지금 시너지가 안 나고 있는 사할린이고 거기에 뭐 어떤 경기에 임하는 어떤 그렇습니다. 태도? 네. 예, 좀 그런 측면에서 자세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그렇죠. 보여요. 예. 그것이 지금 고전하고 있는 시즌 초반이 되지 않나 또 싶습니다. 10월 4일에 양팀 3차전이 있었습니다. 연장 승부 끝에 사할린이 이겼네요. 프리블레이즈의 야마시타 타쿠로 선수 그리고 사할린의 알리악 세이샤오 선수가 2골씩 주고받았고요. 스코어 2대2로 연장에 들어갔는데 결국 연장에서 세르게이 페트라 선수의 골든골 사할린이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게 경기를 보면
프리블레이즈가 충분히 이길 만한 경기였다면서요? 예, 확실히 이길 만한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블레이즈가 5대3 찬스를 잡았었고 5대3 상황에서는 득점하지 못했지만 그 다음 5대4 상황에서 득점한 상황이 나오면서 좀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할린이 역시 3패는 절대 그 눈 뜨고 볼 수 없다. 이게 완전히 의지가 들어갔던 경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실점하자마자 바로 따라붙고 이런 또 장면이 막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확실히 이제 사할린이 앞으로 이렇게만 해주면은 뭐 이 정도의 부진은 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블레이즈 같은 입장 또 왜 못 이겼나라고 하면은 찬스는 굉장히 많았는데 뭐 슛을 쐈는데 이게 좀 어처구니 없이 빗나가거나 이런 장면이 정말 많았어요. 네. 완벽한 스코어링 찬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서 이제 득점을 못하는 사실 작년에 프레이블레이즈의 이제 약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게 딱 이 부분이었습니다. 스코어링 찬스는 많은데 득점을 못해요. 근데 네네. 이 경기는 딱 그런 모습이 나와서 진 경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리블레이즈가 1P, 2P, 3P 매 피리어드 슈팅 수도 다 앞섰고 좋은 기회를 잡았지만 아쉽게 3연전 수입에는 실패하는 결과였고요. 하지만 사할린 상대로 3연전에서 2승 1패 승점 7점을 챙겼습니다. 프리블레이즈가 지금 시즌 11경기에 9승 2패 승점 28점. 지금 시즌 초반인데 안양한라와 더불어서 한 2강 체제의 지금 구축 분위기거든요. 상대적으로 프리블레이즈를 또 너무 과소평가했나? 사할린은 너무 과대평가했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사할린의 약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 결국 그 부분에서 계속 이제 이득을 못 보면서 이제 지는 경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블레이즈가 이 정도 잘해줄 전 생각도 못했습니다. 예. 사실 올해 끼케야 한 5강 정도라고 봤었거든요. 딱 5강에는 무조건 들 것 같았는데 이제 5위 정도 할 것 같았었어요. 예. 이제 전력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뭐 킴스탈 같은 선수의 공백이 있기도 했었고 근데 뭐 킴스탈 선수는 결국 지금 포프 선수가 훨씬 더 잘 메워주고 있는 상황이고 1라인의 확실한 화력이 뒷받침돼주고 2라인도 사실 히라노 유시로 선수가 있을 때까지는 어떻게 2라인에서 꽤 득점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3, 4라인은 역할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프리블레이즈 하키 색깔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이제 열심히 뛰고 막 활동량이 많고 포책도 심하고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뭐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많은 좋은 부분이 초반에 이제 사실 대진이 쉬운 것도 어느 정도 이유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사실 이 정도로 싹 쓸어 담고 뭐 이런 부분은 쉽지가 않죠. 이제 또 그리고 사실 사할린 정도면은 충분히 그래도 플레이오프는 아무리 망가져도 플레이오프는 갈 수 있을 전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팀을 상대로 홈에서 이제 7점을 확보했다는 것은 굉장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프리블레이즈가 안양으로 옵니다. 10월 15일, 10월 16일 안양 한라와 두 번 대결하고 10월 22일에 고양 집결전 때도 한라와 만나고 한라와 이제 3경기가 곧 펼쳐질 텐데 저희가 처음에 안양 한라와 사할린전이 빅매치다 수입됐고 지난주에 이제 안양 한라와 오지글스가 최대 빅매치다 또 수입이요. 또 수입됐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안양한라 프리블레이즈전이 빅매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지금 9월에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두 팀보다도 더 빅매치인 그림이 나온 것 같고요. 네. 사실 작년 프리블레이즈가 안양을 상대로 완전히 이제 안양 원정에서 지옥을 맛보고 가지 당했죠. 않았습니까? 네, 완전 당하고 갔죠.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이제 정말 무기력하게 졌고요. 근데 예. 사실 플레이오프 때는 이제 블레이즈 선수들의 부상이 굉장히 심한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이 되지만 어쨌든 다 지고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지금 데뷔할 시간도 다음 주기 때문에 충분하고 해서 예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아주 기대가 생각하네요. 됩니다. 네. 네. 부담이 좀 될 것 같아요. 2경기씩 한라 하이원을 번갈아 가면서 만나잖아요. 예. 그게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고양 직결전 때는 또 그게 그렇죠. 정점을 찍을 때 네. 하는 경기니까. 그러네. 하이원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사실 예. 블레이즈는 9월 일정은 굉장히 좀 수월한 편이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얼마나 이런 뭐 좀 이제 플레이오프권 팀들을 상대로도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일단 사할린과의 경기는 합격점이었고 예. 이제 이제 하이원과의 경기에서 블레이즈의 참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나쁜 참모습이 될지 뭐 좋은 참모습이 될지는 이제 뭐 한 다다음 주 되면은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이번 주 일정을 보겠는데요. 먼저 하이원
차이나 드래곤과의 홈 3연전이 고향에서 있습니다. 10월 7일, 10월 8일, 10월 10일 금, 토, 월 이렇게 잡혀있네요. 이번 3연전 시작으로 10월 22일, 23일 고양 집결전까지 하이원이 고양 홈에서 9연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하이원도 여기서 이제 승점 확보가 좀 필요한 상황이 될 텐데, 지금 좀 눈에 띄는 거는 데미언 킬러 웨일즈가 지금 그 아이스박스, 드래곤 두 팀과의 홈 6연전 했잖아요. 성공적이었죠. 데미언 킬러 웨일즈 승점 11점 챙겼는데 과연 하이원은 이 똑같은 상대를 맞이해서 홈에서 6경기에서 몇 점 챙길까? 하이원 정도의 전력이라면 제가 봤을 때 못해도 8점은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못해도 8점. 예, 차이나 드래곤과의 3연전은 못해도 8점은 차이나 드래곤과의 3연전에서 8점. 예. 9연전까지 생각하면 예. 당연히 그보다 더 예. 좋아. 벅스까지는 이제 확실한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야 되고요. 예. 예, 차이나 드래곤의 3전 이제 다음 주에 펼쳐질 딱 그것만 본다면 못해도 8점은 가져가야 사실 8점도 아깝죠. 무조건 9점이라고 9점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수입이 당연해야 될 것 같고요. 최소한 거기서 벌어놓고 해야 이제 프리블레이즈를 만날 때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고 프리블레이즈 만나기 전에 이제 벅스를 두 번 더 만나게 되는데 예.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벅스 상황이라면은 충분히 하이원이 수입을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차이나 드래곤이랑 거의 도찐개찐이라고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네. 가능성이 그렇게 있어요. 되면은 뭐 6경기 다 가져가고 그다음에 이제 프리블레이즈전에서 최소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점 이상 가져가야 하이원도 4강 이상, 6강 이상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승점을 쌓을 수 있을 때 확실하게 쌓아둬야 돼요. 네. 그 부분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또 같습니다. 이렇게 치러내면은 또 한동안 휴식기가 있으니까 예. 네. 벌어놔야죠. 그렇네요. 그 차이나 드래곤의 스캇 바니 선수가 하이원을 상대해야 된다는 것도 눈길을 그것도 굉장히 끌어요. 재밌겠네요. 네. 네. 이 스위프트랑 예전에 스위프트랑 같이 뛸 때 정말 뭐 영혼의 콤비라고 불렸다고 영혼의 콤비. 저는 들었는데 네. 이 선수들이 이제 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어떤 아. 모습을 보여줄지. 스카파니도 보면은 게임 때 보면은 정말 경기 외적으로 뭐가 많아요. 말도 많고 예. 행동도 많고 많은데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런 걸 다 생각하고 이제 차이나도 이제 반일 영입한 거겠죠. 네. 이 두 팀 간의 시리즈의 관전 포인트가 또 스캇 바니가 하나 있다는 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데미언 킬러 웨일즈가 일본 북해도 원정 6연전 갑니다. 안양할라와 하이원이 했던 것처럼 일본 재즈 크레인즈, 오지 이글스와 만나는 6연전 10월 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잡혀 있습니다. 10월 8일, 9일, 10일 토일 월 일본 쿠시로에서 크레인즈를 만나고요. 13일, 15일, 15일 목, 토, 일 도마코마이에서 오지 이글스와 또 3연전을 갖습니다. 첫 연승, 첫 위닝 시리즈로 아주 분위기 좋게 자신감을 갖고 가는데 어떻게들 전망하십니까? 전반기 최대 가장 높은 산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시작할 때도 높은 산을 만나고 시작했는데 마무리도 높은 산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전반기가 될 것 같고 개막 때부터 지금 이번 북해도 원정까지 정말 쉴 틈 없이 달려온 데미언 킬러 웨이즈고 또 아시아리그 팀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경기를 치러내고 있는 데미언 킬러 웨이즈인데 그렇죠. 글쎄요, 목표 한 바는 분명 최대한 많은 승이라고 앞서 이봉진 선수도 말을 했었는데 수입만은 안 당하길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고요. 6연전 수입이요? 네. 네. 최소한 뭐 못해도 각 팀마다 승점 3점 이상씩은 뺏어와야 그래도 좀 후반기 때 반전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연숙 기자님, 그렇게 어려울까요? 한 경기씩 잡는 게 정말 목표가 되려면 사실 현실적인 목표인 것 같고요. 사실 이 두 팀의 전력을 생각하면 사실 1승하는 것도 사실 정말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원정이기도 하고요. 두 팀이 정말 탄탄하고 뭐 로스트가 비는 데도 없고 이제 사실 벅스를 잡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대명이 좀 더 많은 선수를 기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이점도 없기 때문에 사실 이번 원정은 정말 힘들 것 같네요. 데미언 킬러 웨일즈가 이번 원정 6연전을 마치면 어느덧 정규리그 절반인 24경기를 소화하게 되고 정말 바쁜 일정을 걸어왔습니다. 6연전 끝나면 11월 23일까지 한 달 넘게 휴식에 들어가는데요. 예, 중간에 종합선수권이 있긴 한데 네. 그것도 뭐 몇 경기밖에 안 되고 뭐 또 킬러웨이즈 같은 경우에는 국가대표
보유 선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예, 제대로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은 경기력을 이렇게 딱 올려놨는데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 그게 좀 틀어지지 않을까 저는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예, 지금 온갖 수라를 겪으면서 경기력 올릴 대로 사실 올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오래 쉬어서 또 이 부분에서 또 문제가 오지 않을까라는 저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긴 휴식을 앞두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원정 6연전에 좀 불살라야죠. 예. 그렇죠. 휴식을 네. 앞두고. 걱정되는 거는 좀 다치는 선수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들고요. 그런 불사름 때문에 예. 네, 그게 좀 걱정이 되네요. 좀 다치지 않고 무사히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박힘찬 PD가 이 일본 원정을 또 동행하게 될 텐데 네. 현지에서 또 따끈따끈한 소식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편 니코 아이스박스와 사할린의 3연전이 일본 니코에서 또 있습니다. 10월 8일, 10월 9일, 10월 10일 토일 월. 글쎄요, 사할린의 전력이 시즌 예상보다는 미치지 못해서 생각보다 좀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이번 그 아이스박스와의 3연전 때는 좀 어떨지도 궁금해지네요. 별로가 맞긴 한데 그래도 니코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예. 사실 니코가 이번 한국 원정에서 사실 제가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전력 자체가 만족스러워 못 받고 그리고 1, 2라인의 의존도가 집에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제 사할린을 상대로 이런 운영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네, 니코 홈 버프란 게 있는데 예, 그래도 뭐 그거 해서 3점 딸 수 있지 않을까 네, 니코가. 제 생각에도 그걸 네. 해서 한 3점 정도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렇군요.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이번 주 일정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64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 한 가지 안내해 드릴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새로운 리그가 출범했네요. 네, 뭐 시범 리그긴 한데 예. 네, 반가운 소식이죠. 이름하여 2016 코리아 퓨처스 대학 실업 아이스하키 시범 리그. 정식 명칭은 이렇고요. 네, 고려대, 동양이글스, 광운대, 상무까지 4팀이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2016년 10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 기간이 잡혀있고 이 4팀이 1차, 2차, 3차 리그로 풀 리그로 팀당 3경기씩 3번 3차 리그까지 치르고요. 그러니까 정규 리그가 팀당 9경기가 되겠네요. 정규 리그 결과를 토대로 1, 2, 3, 4위를 가리고요. 1위와 4위가 만나고 2위와 3위가 만나는 단판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챔피언 결정전은 3전 2선승제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리그 장소는 수원 아이스하우스에서 거의 대부분의 경기가 잡혀있고 고려대 링크, 광운대 링크도 한 번씩 있습니다. 한 경기씩 잡혀있네요. 이게 어떤 리그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저도 잘 모르고요. 이게 왜 생겨난 리그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양 이글스에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쓴 모양인 것 같아요. 일단 경기가 치러지는 장소도 그렇고 예. 네, 대부분의 그런 시스템이 좀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정말 중대한 결정을 한 4팀이지 않나. 더군다나 코리아 리그 종합선수권이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좀 더 경기를 잡아놨다라는 게 예. 뭐 선수들 체력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결정하기 힘든 부분이 없잖아 있었을 텐데 그래도 예. 결국에는 경기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경기력은 그리고 기량은 발전한다라는 게 정론이니까 예.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하지만 바른 선택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사실 아시아리그 팀들을 제외한다면 뭐 대학 팀들이라든지 상무, 동양이글스 모두 공식 대회 수도 적고 경기 수가 워낙 적어서 네, 10경기 안팎이다 네. 보니까 한 2달이면 다 끝나요. 그래서 이게 과연 기량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될 거며 그리고 이 선수들을 볼 기회가 몇 번이나 될 건지는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였는데 예. 뭐 비록 이제 뭐 팀당 9경기씩 더 늘어난 셈 9경기에서 10경기, 12경기 이 정도 늘어난 셈인데 예, 그게 어딥니까? 그리고 주말에 펼쳐진다는 거 예. 그리고 정식 리그의 형태를 갖췄다라는 게 정말 반가울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시범리그로서 4팀만 참가를 하게 된다지만 나중에는 좀 기간을 조정을 해서 뭐 코리아 리그나 종합선수권을 피해서 뭐 여름에 펼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좀 더 많은 팀들이 참가를 해서 뭐 아시아 리그만큼이나 좀 경기 수 규모나 아니면은 일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더 권위 있게 만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팀들이 뛸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는 게 일단 가장 긍정적인 측면인 것 같고, 그 늘어난 경기를 통해서 선수들 기량은 더 당연히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 수가 늘어나면서 기량이 발전하고 급성장을 한다라는 거는 지금 대명 킬러들을 통해서 충분히 보고 있으니까요. 예. 이 선수들이 지난 시즌까지는 10경기 안팎으로 뛰던 선수들이었는데 지금 20경기 가까이 뛰면서 이 정도의 기량을 보여준다라는 거는 확실히 증명하는 셈이니까 네. 예, 마찬가지로 지금 대학 선수들이나 아니면 동양 이글스 상무까지 경기 수만 갖춰진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선수들이 많이 배출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개막합니다. 10월 8일 토요일에 수원 아이스하우스에서 저녁 8시 경기군요. 동양 이글스와 상무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이제 이 리그가 출범을 합니다. 동양 이글스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세한 경기 일정과 내용이 더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홈페이지에도 일정이 올라와 있고요. 예.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이제 지금 공유를 해놓고 표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예. 예,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16 코리아 퓨처스 대학 실업 아이스하키 시범 리그에도 여러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4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NHL 2016-2017 시즌이 다음 주에 개막을 해요. 현지 시각 기준으로 10월 12일 수요일에 개막합니다. 이제 하키 월드컵 끝나고 본격적으로. 현재 이제 한창 NHL은 프리시즌이 진행 중입니다. 이미 네. 개막 일주일을 앞두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저희가 NHL 개막 특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6-2017 시즌 새로운 시즌을 전망 예상해보는 프리뷰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손상호 기자도 이제 컴백 준비를 다 마쳤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 네. 이현석 기자, 손상호 기자, 이 두 분은 올 시즌 NHL을 어떻게 예상하고 전망하시는지, 또 어떤 저주를 내리실지도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 다음 주 이번 NHL 시즌입니다. 애너하임을 또 발목 잡는 건 아닌가. 예, 좀 누구를 찝을지 네. 궁금해지네요. 다음 주 NHL 개막 특집 시즌 프리뷰 또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더스포츠.tv 온더스포츠 홈페이지고요. 페이스북 온더스포츠, 유튜브 온더스포츠, 팟빵, 아이튠스,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와 TV캐스트 여러분 많이 방문하시고 영상도 보시고 의견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64회 박힘찬 PD, 이현섭 기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